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인사드리는데요. 조금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아쉽게 시장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정도는 좀 빨간불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오늘까지 또 파란불을 보여주는 시장이네요. 네, 월요일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네.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022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 말고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2034고요. 유튜브 상담 창구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회정에는 조범수 팀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손여로 팀장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 미국 증시 하락이 견인을 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물가 2%까지는 아직 멀었다. 금리 인상도 할 수도 있다. 맞아요. 라고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네. 리스크가 또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미국장을 보게 되면 사실 계속 올랐습니다. S&P 500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다우나 나스닥 모두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 금융시장이 또 과열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국채금리가 막아주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꺼내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국채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사실상 지금 경기 둔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서도 사실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하기도 인하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인상에 대한 우려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 지표를 3개가 발표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화요일 CPI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C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둔화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지난달이랑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 초과 저축 부분을 어느 정도 소진을 했다라는 내용들과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한 둔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유가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포함한 식료품 포함한다라고 하더라도 CPI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PPI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I라는 것은 생산자 소비 이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물가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 PPI 같은 경우에 CPI에 선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생산자가 비싸게 만들면은 판매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소비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PPI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보인다면은 그 다음 CPI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생산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산업 업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산업 생산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지수 모두가 하락을 보인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역시도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반갑지만
많은 아는 테마주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빈대 그리고 폐렴 관련주입니다. 맞아요. 뭐 사실 오늘은 빈대 관련주가 약간의 시세를 꺾이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폐렴 관련주가 오히려 또 시세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위더스 제약이나 한국파마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과연 뭐 다음 주에 이 테마주들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빈대 확산세가 조금 꺾이거나 한다면은 테마주들의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까요? 네, 확실하게 지금 시장이 좀 양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 이제 실적을 갖춘 성장주도 가고 이제 좀 시장 지수가 음봉을 보여주다 보니까 테마주도 가는 모습인데 일단 빈대 섹터 같은 경우 주목받은 지가 한 3에서 4개월 정도 넘으면서 약간 좀 개인 투자들과 외인과 기관 사이에 좀 티키타카 있는 모습이고 폐렴 관련 종목들은 이제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폐렴이 확산됐는데 일부 이제 우리나라도 귀국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매매를 권해드리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만약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고 이제 뭐 의료기기나 의료 AI 이런 종목들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시장이 우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대 섹터 관련 종목들도 오전에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장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제 HBM3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빈대를 살충할 수 있는 어떤 처리제 이런 것들도 승인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일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정부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경론 같은 경우가 제외가 되고 이제 비상장 기업이 승인을 받았는데 비상장 기업 중에서 대륙제관이라는 종목의 한 종목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해당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시점에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폐렴 관련 종목들도 어떤 폐렴 치료에 필요한 감기약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의 방향성 저는 지속적으로 다음 주에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지만 좀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빈대보다는 폐렴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수급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매매에 정말 자신 있는 분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뭐 신신제약이나 동성제약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나왔는데 감기약을 팔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 신일제약이랑 대원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콜대원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시장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니까 대원제약이랑 신일제약 이런 종목들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잘하신 분들은 뭐 경남제약이랑 동성제약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별주 장세가 나온다면은 오늘 그랬듯이 빈대보다는 폐렴 쪽이 시세를 낼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주가랑은 논외로 빈대 폐렴 다 확산이 좀 안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장 마감 후에 나온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한미반도체 실적이 나왔는데 좀 많이 부러졌죠. 그러니까요. 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거의 하는데 또 한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다음 주에 한미반도체 어떻게 하냐라고 아이고, 네.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범수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실적 어느 정도로 나왔을까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실적 관련해서 좀 먼저 보여드릴 텐데 이번 분기 2023년도 들어와서 이제 실적 화면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이 DDR5 증산으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출 실적 비교해 봤었을 때 당연히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 분들이 원하시는 TC본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반영해 보세요. 별 이슈 없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그래왔었고 아마 지금 최근 시장이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굉장히 좀 어지러운 흐름이 많이 빚어지곤 합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고 못 나와도 빠지고 큰 이슈는 아니고 솔직히 저는 이 지금 약간의 하락분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HBM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마주라고 좀 부릅니다. 반도체보다는 테마주가 좀 어울리는 표현 같은데 원래 HBM 관련주들이 엔비디아와 주가 향방 흐름을 정말 잘 맞춰갔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상승 마감까지 했었을 때는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키 맞추기 형식으로 차라리 잘 되지 않았나라는 좀 관점이고요. 시간에서 하한가 마이너스 10% 가까이 들어갔었는데 네. 10% 이후에도 다시 또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6.7% 가량으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결되면서 나오는 뉴스들이 정말 많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짚어보자면 SK 하이닉스의 장비 투자 10조 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반도체 제재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에 또 3개 새로운 상품을 또 출시하겠다는 이야기까지 HBM에 대한 기대감은 좀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번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건 사실 한미반도체가 아닐까, 이 HBM 테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 전지주들은 이미 공매도로 다 맞은 다음에 공매도 금지 나왔고,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HBM 관련주들도 이번에 키움증권에서 증 100으로 바꿨다시피 신용 문제가 꽤 이제 이슈화 대두가 되고 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오히려 지금 이 공매도 금지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7, 8월부터 아마 이런 HBM 관련주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던 게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랑 좀 빗대 보셔야 돼요. 개인적인 이제 신용도 문제. 일단은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보니까 일단은 좀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지금 미래 실적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적 안 좋네요. 마이너스 90% 찍었으니까 무너집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게, 실적이 안 좋아도 2024년도에 실적 잘 나올 거예요. 이번 분기 매출, TC본드 매출권은 2024년도에 반영될 겁니다 하면서 HBM 테마성 가지면서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좀 미래적인 실적 부분을 주가로 당겨다 쓴 경우에는 언제나 꼭 이 반대적인 추세가 나오기 마련이다 보니까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뭐 HBM 내지는 좀 엔비디아까지 좀 넘어가서 보자면은, HBM이 옛날에는 이 적층형 구조기 때문에 발열이 상당히 단점으로 존재했습니다만, 이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TSP 기술 덕분에 발열은 문제가 안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HBM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독점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앞으로 이 HBM을 생산하고 공급할 업체들은 AMD, 그리고 엔비디아, 인텔과 같은 그래픽카드 제조 업체사들, 아니면 온보드 칩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될 텐데, 실상 지금 전반적으로 다 엔비디아로만 가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너무 독점적인 편향적인 이 매출 구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엔비디아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가장 또 빠르게 반영을 하는 게 바로 이 HBM 관련주가 될 것이고, 엔비디아는 빠지지 않을지언정 이 HBM 관련주는 빠지는 그런 흐름까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요. 엔비디아가 몇 가지 좀 힌트를 줬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신제품 H100, A100 이후에 이제 또 나올 그래스호퍼까지 연속적으로 이제 신제품 발매 주기를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밌는 포인트가 이 신제품 발매 주기가 상당히 짧다는 겁니다. 지금 H100 내지는 A100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에서는 물론 나노화 공정의 3나노 공정 제품에 대한 쇼티지 부분도 있겠지만, 해당 구간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품의 단점이 바로 발열입니다. 나노화 공정이 상당히 미세화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언제나 발열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HBM에는 발열에 대한 단점이 없는데 엔비디아 칩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는 발열의 단점이 있는 만큼 이 제품군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용보다는 단기적인 발열 이슈가 해소가 안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출시 기간을 짧게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 문제가 생겨서 엔비디아 판매량이 떨어진다. 엔비디아는 그래도 잘 나갈 겁니다. 왜?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이쪽 안 나오면 소매 판매 살아나면 이쪽으로 매출 메꾸면 됩니다. HBM은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 종목들이 안 팔린다면 그대로 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SK 하이닉스가 매출 비중 관련해가지고 DDR5 램 그리고 HBM 메모리 관련된 편향 비중 이제 확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HBM 메모리 같은 경우 현재 1%, 1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DDR5는 90%죠. D램 메모리는 90%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셨을 때 2022년도,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메모리 DDR5 관련된 증설 이슈에 들어간 비용이 더 클까요? 아니면 꼴랑 10% 비용, 이 증선하는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클까요?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신다면은 너무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좀
좀 그렇게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좀 끌어다 쓴 주가 위치여가지고 네. 지금 타이밍에는 실적이 잘 나와야 하는데 좀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의견 네. 더 들어볼까요?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병군 대표님은 네. 이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HBM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뭐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때 출연했을 때 파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은 다 중립 의견을 드렸고, 맞아요. 저는 유일하게 이제 부정 의견을 드렸었는데, 네. 저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도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다가오는 미래 사회, 지금 이제 조범 팀장님이 얘기하신 이제 이런 용어적인 부분을 떠나서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세상, 그 다음에 지금 뭐 삼성이 추구하는 세상, SK 하이닉스가 추구하는 세상은 결국은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초연결적 구조로서 초지능적 구조를 갖춘 로봇들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근간은 뭐냐? 초연결적 구조는 이제 통신이라고 봐야 되고, 초지능적 구조는 이제 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고 로봇이 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정확한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세상이란 얘기죠. 그 지금 이미 그 세상이 어느 정도 와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볼 문제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다가오고 있는 세상이고,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초연결적 구조와 초지능적 구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HBM이 지금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초지능적 구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스프레드하게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미래, 지금의 당장의 실적이 중요하냐,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하냐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 물어본다면 당연히 후자 쪽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만약 시간에서 많이 빠져준다면 이건 또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 파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파도의 놀란 가슴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미 반도체에 적용한다. 그건 천편일률적으로 주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에서 호실적이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시스가 이제 신호탄을 쏴줬는데 사실 뭐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올해 초부터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맞아요. 약간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와 있어서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대표님은 지금도 추경 매수 좀 가능한 타이밍이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미용에 대한 부분은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가 보톡스가 처음 나왔던 2012년도, 13년도로 백투더 이제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당시 보톡스 얘기하면 그것도 일종의 성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맞았다는 것을 마치 성형 고백하듯이 그렇게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보톡스를 가지고 누가 성형 고백하듯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보편화되고 그만큼 널리 퍼졌습니다. 보톡스 거기에 이제 더 발전해서 필러 그 시장이 한참 컸죠. 아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보여 피부 관리 화장품으로 혹은 이런 걸로 해봤자 결국은 이런 시술에 비교할 바가 못 되거든요. 그 피부 관리를 정말 잘 열심히 한 사람과 피부 관리를 안 하다가 이 실리프팅 이렇게 땡기는 거죠. 이걸 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 후자 쪽이 훨씬 나았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세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료 쪽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최근에 이제 제가 강남 성형외과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거기에 지금
갖가지 이제 재료들이 이제 있는 거죠. 뭐 지방 재배치 뭐 이러면서 쫙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첨생법, 첨단 재생의료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줄기세포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의료기기, 즉 미의료기기 중에서도 미용의료기기 쪽의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요, 50세 이상이면 사실 동네에서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미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노화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의료 쪽으로 해서 막을 수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보톡스나 필러가 처음 이제 도입기에서 개화기, 그다음에 성장기, 정체기, 그다음 쇠퇴기까지 오기까지 그 시간을 비교해 보면 보톡스가 30배를 올랐어요. 30배 이상을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필러가 15배를 올랐죠. 그러면 지금 시장도 아직은 건재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편화돼 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술 쪽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의료기기 쪽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클래시스라든가 이런 실 리프팅 관련 회사들,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회사들은 계속 성장세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멈췄다. 성장세가 여기서 둔화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개화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을 잘 노려서 매수를 하신다면 그 성장, 즉 개화기, 중흥기, 즉 발전기에 넘어가서 그때까지 충분히 추세를 충분히 수익으로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경험담과 연관 지어서 네. 또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참고하면서 시장 잘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